예, 반갑습니다. 오늘 영재교육 거점학교 운영의 실제라는 주제로 연수 강의를 진행하게 될 남일중학교 교사 정광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관리교사란 영재교육 운영학교의 학급 관리를 담당하는 교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리교사가 하는 일은 쉽게 얘기해서 영재 수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크게 세 가지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시설 관리, 두 번째는 예산 관련 업무, 즉 에듀파인이 되겠죠. 세 번째는 기타 여러 가지 또 행정 업무, 코로나 때문에 방역 업무가 최근에는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업무 분장입니다. 그래서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던데, 실제로 영재교육부장하고 또 관리교사하고 사이에서 업무 때문에 갈등이 있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학교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업무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을 참고해서 해당 학교의 상황에 맞게 조금 적절하게 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관리교사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하셔야 되는 일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재 이제 개강하기 전에 3월 달에 하셔야 되는데요. 그 영재 팀장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재 팀장님들이 2월 달에 장학사님한테 운영 계획서 양식을 받아서 아마 거의 한 달 정도 시간 동안 계획서를 완성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완성된 운영 계획서를 받으셔서 수업 일자, 영재 수업하는 날짜를 확인을 하십시오. 영재 수업은 주로 이제 토요일과 방학 때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날짜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 수업 날짜에 교실이 사용 가능한지 이제 학교 행정실이라든지 아니면 관리자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수업이 실제로 그날 가능한지를 한번 점검을 하십시오.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외부 시험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 다음에 방학 중에는 또 공사라든지 기타 영어 캠프라든지 이런 또 일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정이 겹칠 때는 날짜를 조금 조정하시고요. 아무 이상이 없을 때는 이제 계획서를 확정해서 내부 결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제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공문번호 대호를 확보하십시오. 다음으로 하실 일은 그 이제 거점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긴 한데, 하나의 학년이라든지 하나의 영역만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굳이 안 하셔도 되지만, 두 개 학년 이상 혹은 두 개 영역 이상 수업이 한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면 각각 아마 분리되어 있는 영재 교육 일정을 취합해서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표로 정리하시고 나서 또 등교 수업인지 실시간 온라인 수업인지 혹은 원격 과제 형태인지 여러가지 이런 수업 형태를 조금 구분해서 표시를 해 놓으시면, 요 업무는 사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한두 시간 정도 투자해서 이 표를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1년 내내 두고 유용하게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권장해 드립니다. 영재 운영 계획서가 완성이 되어서 내부 결제까지 끝나고 4월이 되면 드디어 영재 개강이 코앞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간혹 어떤 선생님께서 입학식 행사는 또 어떻게 준비하면 되느냐, 이렇게 또 문의를 하시던데요. 입학식은 교육청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직접 주관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거점 학교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네 영재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입학식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 초읍에 있는 학생교육문화회관을 대관해서 수학, 과학, 장작, 발명 이렇게 4개 영역을 모아서 입학식을 진행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거점학교에서는 특별히 신경 쓸 거 없이 바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점학교에서 주관하는 경우에는 관리교사 선생님께서 입학식 행사를 별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학식 장소, 주로 강당이 되겠죠. 장소를 확보하셔야 되고요. 또 참석자 명단 역시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학년 영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수업 일정 이런 것들이 포함된 안내 자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영재 수업하면서 진행하면서 찍어 놓은 사진 1년 동안의 사진이 있다면 홍보 동영상을 간단하게 제작하시면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역에 신경 쓰셔서 손소독제 비치, 강당 한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입학식이 끝나면 이제 또 본격적으로 수업이 시작될 텐데요. 그래서 수업 장소를 미리 확보하셔야 됩니다. 평소에라면 특별실이라든지 혹은 일반 교실을 확보하시면 되는데 작년부터는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챙기셔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즉 층을 구분한다든지 해서 교실을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요. 화장실 역시 또 학년별로 분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시적 관찰실 역시 확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동네 창작영재의 2021학년도 영재 수업 장소 확보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1학년 교실은 3층 서편 끝에 위치하고 있고요. 2학년 교실은 동편 끝에 있습니다. 3학년 교실은 층을 달리해서 한 층 위에 즉 4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시적 관찰실이 1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한 층에 교실 3개를 붙여 놓으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으나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보시다시피 동선이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사실. 하지만 이렇게 거리 두기를 해서 교실을 확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년별 교실만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실 내에서도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정자석제를 실시해야 되고요. 사전에 담임선생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학생들의 좌석을 미리 사전에 정한 다음에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영재 수업이 이제 시작되면 교실 앞과 그 다음에 칠판에 각각 이렇게 게시를 해서 학생들이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리교사 선생님들께서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출석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석부를 사전에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다음으로 준비하셔야 될 것은 방역 물품입니다. 안 그래도 관리교사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일이 많은데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챙겨야 될 것들이 더 많아졌죠. 그래서 방역과 관련된 여러가지 물품들을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역과 관련된 물품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온계, 위생봉투, 손소독제, 또 뿌리는 살균제, 그 다음에 소독용 알코올 물티슈, 비닐 장갑, 마스크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챙기셔야 될 것은 학생 건강 상태 자가 진단인데요. 즉 영재 학생들이
영재원에 등교하기 전에 가정에서 미리 건강 상태를 확인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공문에는 이거를 문자로 받으라고 하던데 사실 문자로 받기에는 이게 누가 냈는지 안 냈는지 파악도 어렵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 창작영재에서는 구글 설문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구글 설문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구글 설문을 통해서 자가진단을 결과를 받게 되면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한눈에 학생들의 자가진단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구글 설문지를 만드는 방법은 아마 뭐 학교마다 다들 이제 코로나 덕분에 다들 전문가가 됐을 것 같아서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하실 것은 개강 안내 입간판 이런 걸 하나 준비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교실 안내 팻말 이런 것도 하나 준비해 놓으시면 특히 1학년들이 이제 처음 학교에 오기 때문에 영재 수업 그 거점 학교에 때로는 교실을 못 찾아서 방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요거는 뭐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그 영재 수업이 있기 전에 사전에 강사 선생님들한테 단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수업을 안내를 하시면 간혹 가다가 수업을 이렇게 있다는 걸 깜빡하시고 펑크 내시는 선생님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런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개강하기 전에 영재 학생들한테 또 안내할 사항이 있다면 또 사전에 전달을 하시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로 창작영재에서 동네 창작영재에서 올해 학생들한테 안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표 안내했고요. 그 다음에 수업 교실 어딘지 안내했고요. 그 다음에 뭐 자가진단 해야 된다 이런 거 안내했고요. 그 다음에 뭐 해열제 먹고 뭐 영재원 등교하지 말라고 이런 것도 역시 안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지정자석제, 그 다음에 뭐 마스크 준비해라, 뭐 물 준비해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슬리퍼 요거 꼭 챙겨라고. 요게 이제 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실내화가 없으면 학생들이 운동화 신은 채로 막 복도에 들어오고 이래서 학교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내화 챙길 수 있도록 안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발 주머니, 역시 신발 주머니가 없으면 신발을 또 복도에 아무 때나 또 이렇게 두다 보면 역시 흙이 온 복도에 난리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신발 주머니도 챙길 수 있도록 안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영재 수업 개강 전에 챙기셔야 될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개강하고 나서 또 챙길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영재 수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사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물품들을 에듀파인 품위 올리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때로는 강사 협의회가 있을 텐데 협의회비를 역시 또 부미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번거로운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머리 아프죠. 그래서 방역과 관련해서 방역 도우미, 방역 인력을 교육청에서 아마 정해 줄 겁니다. 그래서 정해 주면 그분들이 이제 또 학교에 와서 방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을 경찰서에 공문 보내서 조회를 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행정실의 협조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전에 연락해서 출근을 안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지만 뭐 막 특별할 것은 없지만 간단하게라도 업무 또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열 체크는 뭐 어떻게 한다, 뭐 또 수업 교실 소독은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교육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역 업무가 끝나고 나면 또 관련된 서류, 그래서 근로계약서라든지 개인정보 동의서 뭐 등등 여러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또 교육청에 직접 방문을 하시든지 아니면 등기로
발송을 해서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사실은 번거로운데 코로나가 얼른 빨리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평상시 영재 수업이 아니고 뭐 창의적 산출물 발표 대회라든지 아니면 뭐 특강이라든지 이러한 또 특별 행사가 있을 때 또 챙겨야 될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아마 영재 담임 선생님들께서 이 행사와 관련해서 운영 계획서를 아마 작성을 하셨을 겁니다. 그거를 받으셔서 내부 결제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사 장소를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행사들은 전 학생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강당이라든지 도서실 뭐 이러한 큰 장소가 확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챙겨야 될 것은 방송 상태를 점검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영상이 잘 나오는지, 또 음향, 소리는 잘 나오는지, 조명, 불은 잘 또 켜지는지, 뭐 인터넷은 또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챙기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또 의자를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학생 수도 또 학생 수가 많지만 또 학부모님들도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의 의자를 챙기셔야 되는데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거점학교의 체육과 쌤들한테 조금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체육쌤들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 동원해서 의자를 세팅을 이렇게 좀 도와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행사 끝난 다음에는 영재 학생들이 자기가 앉았던 의자는 자기가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의자가 뭐 쉽게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학부모님들이 오실 때는 또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역시 확보하셔야 되고 또 여러가지 행사와 관련된 물건들을 뭐 문화상품권 이런 것들 품위를 올려서 미리 사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협의회를 한다면 역시 협의회비를 품위를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챙기셔야 될 것은 이 영재 담임쌤들한테 꼭 부탁을 해서 좀 교실을 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또 거점 학교 이 교실 담당하시는 쌤하고 영재 담임 쌤하고 약간 좀 이렇게 고래 싸움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거점 학교의 교실 담당하시는 쌤들은 영재 수업 와서 교실을 또 엉망을 해놓고 갔다고 조금 좀 불편해 하시는 쌤도 계시고 또 영재 담임쌤은 담임쌤대로 또 너무 또 까다롭게 한다고 또 이렇게 조금 불만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조금 조율을 잘 하셔가지고 교실을 의자등동 조금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담임쌤께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재 학생들이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뭐 이런 것들 지우개 가루 뭐 책상 줄 그 다음에 의자 밀어놓고 하교 이런 것들을 담임선생님께서 종례할 때 전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담임선생님들도 역시 칠판을 깨끗하게 좀 지워 놓고 그 다음에 창문 단속 그 다음에 문 단속까지 완전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담임선생님한테 조금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관리교사가 문단속을 하는 혹은 뭐 청소를 하는 그런 또 불상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의수당입니다. 그래서 강의수당은 일반 강사 2에 준해서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즉, 첫 시간은 10만원, 그 이후 시간부터는 6만원씩 추가해서 지급을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2시간을 수업을 하셨으면 10 더하기 6 해서 16만원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3시간일 경우에는 10 더하기 6 더하기 6 해서 22만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영재 수업이 2시간 혹은 3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간혹 가다가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뭐 4시간 혹은 5시간 이렇게 수업하시는 경우가 가끔 드물게 있습니다. 그럴 때 역시 6만원씩 추가해서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즉 4시간을 수업하셨으면 10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6 해서 28만원, 5시간을 수업하셨으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34만원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소지한 선생님들께서 간혹 또 문의를 하십니다. 우리는 박사학위니까 일반 강사 1으로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가끔 문의를 하시는데, 교사라면 모두 동일하게 즉 일반 강사 1이 아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일반 강사 2, 비록 박사학위를 소지하셨지만 일반 강사 2에 준해서 지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온라인 수업 시에 또 강의 수당이 궁금하실 텐데요. 온라인 수업은 크게 두 종류가 있죠.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있고요. 그래서 영재 수업은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대부분 1번의 경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시간 쌍방향 수업일 경우에는 출석 수업에 준해서 출석 수업과 동일하게 지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들하고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지 그냥 과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그 과제를 수행하는, 즉 단방향 수업, 이러한 형태는 사실 잘 없는데 혹시 그러한 형태가 이루어진다면 이때는 원격 강의 수당에 준해서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즉 자료 탑재 시에 회당 5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지급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급 시기는 뭐 딱 구체적으로 딱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을 하시면 무난하게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즉 여름 집중기 수업이 끝나고, 즉 여름 방학 때 한번 지급하시고, 또 2학기에 수업이, 영재 수업이 완전히 끝난 이후에 한번 또 지급하시고, 그렇게 두 번 나눠서 지급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강의 수당을 에듀파인에 품위 올리실 때 챙겨야 될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의 수당 산출 근거에 대한 자료, 요거를 표로 하나 정리해서 첨부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출석부 스캔한 거를 역시 PDF 파일로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사별 계좌번호, 그 다음에 생년월일, 이거 역시 표로 정리해서 첨부 파일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수당입니다. 이 관리수당은 학교의 관리자분들, 즉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이런 분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이 수당은 영재 전체 예산의 5% 이내에 책정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최대한 꽉 채워서, 그래서 5%꽉 채워서 예산 책정하시고 지급 역시 5%꽉 채워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어떤 영재에서 5%를 책정하지 않고 1% 혹은 뭐 2% 이렇게 책정해서 지급했다가 관리자분하고 조금 불편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5%꽉 채워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급 대상 및 범위입니다. 지금 보신 화면은 2019학년도 영재교육 거점학교 컨설턴트 워크숍에서 정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리수당의 지급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교장, 교감, 행정실장 외에 주무관, 주사님에게까지 지급해도 괜찮은지요? 그래서 관리수당 지급 대상은 거점 학교에서 알아서 결정하면 됩니다. 계속 읽어보면 상황과 예산의 범위에 따라 교장, 교감, 행정실장
행정실, 영재교육, 예산 담당자 등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관리 주사님 계시죠? 뭐 야간 경비주사님 이런 분들에게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그렇다면 또 관리자 수당 지급 금액은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가요? 이거 역시 학교에서 알아서 결정하면 됩니다. 지급 대상 학교별로 상황이 다르므로 관리수당 지급 금액은 학교에서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자, 이렇게 또 얘기해 놓으면 그래서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데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막막하실 것 같아서 제가 동네 창작 영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참고만 하시고요. 절대로 이렇게 하시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저희 창작영재, 동네 창작영재에서는 교장선생님 35%, 교감생 25%, 뭐 이런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 초에 영재 수업 이제 하기 시작되기 전에 그 예산 책정하고 이럴 때 반드시 관리자분들, 즉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 다음에 행정실장님 이렇게 모여서 반드시 사전에 상의를 하셔야 나중에 좀 불편한 일을 겪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지급 시기입니다. 관리수당 역시 아까 강의수당하고 마찬가지로 1년에 2번 이렇게 분할해서 지급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학기 중에 인사 이동하시는 또 경우가 있기 때문에 2번 나눠서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때 또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우리 행정실은 우리 교사들하고 다르게 인사이동 시기가 다릅니다. 우리 교사들은 3월 1일자, 9월 1일자 이렇게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데요. 행정실은 1월 1일자, 또 7월 1일자 이렇게 인사이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서 12월과 6월에 부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교감선생님께서 이제 토요일에 영재 수업이 있을 때 가끔 나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교감선생님께서 관리수당을 받으시지만 초과수당을 중복해서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오시지 말고 교감선생님께서 미리 초과수당을 결제를 받으셔서 동시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교감선생님만 가능하고 교장선생님은 중복 지급이 안됩니다. 다음으로 관리교사 수당입니다. 그래서 수고하시는 관리교사 선생님들 수당 이렇게 챙겨 가시고요. 그래서 영재 요 책자에 예산 부분에 나와 있다시피 3학급까지는 월 10만원, 그 다음에 3학급이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된 학급당 만원씩 추가해서 이렇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영재 관리교사는 원칙적으로 영재 부장교사와 이게 겸임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수당이 중복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즉 관리교사 수당하고 부장수당 요게 이제 중복 지급되기 때문인데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또 해결하느냐, 두 개 중에 하나를 포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부장수당을 챙기시고 또 부장 그 승진 가산점 요걸 챙기시고, 그러면 이제 수당이 조금 관리교사 수당에 비해서 적은데 요거는 이제 초과 근무 수당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장 수당과 초과 근무 수당 이렇게 합치면 뭐 관리교사 수당보다 많죠.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단 요때 초과 근무 수당은 반드시 강의 수당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즉 해당 일에 출근일에 수업이 있다면 그 수업 시간은 빼고 초과 근무 그 수당을 지급 받으셔야 됩니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마지막 내용은 운영학교 수용비입니다. 요것은 학교 시설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연말에 1회 품위를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의 5% 이내 책정할 수 있고요. 역시 5%꽉 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신 화면처럼 품위를 올리시면 그 이유는 행정실에서 알아서 하십니다. 품위만 한번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팁을 안내해 드리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첫 번째, 유명 강사의 고액의 특강비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주로 이제 서울에 계시는 아주 유명한 강사님들이 조금 고액의 특강비를 요구를 하시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인근 학교에 혹시 비슷한 행사를 준비하는 학교가 있다면 그래서 행사를 같이 함께 진행하시면 예를 들어 뭐 금요일날 한 학교에서 행사를 하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보통 영재원 수업이 토요일날 진행이 되니까 토요일날 또 영재원에서 행사를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하시면 강의료를 반반 부담하시면 또 비록 고액이지만 또 이렇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체험학습 시에 또 일부 비용을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명시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별로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행정실에서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각 학교에 일단 공문을 보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공문을 받은 학교에서는 영재 학생이 이제 한 학교에 한두 명, 두세 명 요래 있는데 그 두세 명 때문에 결제를 몇 번이나 받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또 그게 끝이 아닌 게 돈을 10원 한 푼 안 남기고 딱 다 쓰면 다행인데 보통 그렇지 않죠. 돈이 조금 남습니다. 그럼 이걸 또 환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또 각 학교에 다시 또 공문을 보내야 되고 그러면 그 학교에서는 다시 그것도 환불 절차를 위해서 또 몇 번이나 결제를 받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의 적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권하고 싶지가 않네요. 학교에서 난리가 납니다. 행정실에서. 마지막으로 업무 양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 그래서 업무가 사실 좀 많긴 하지만 뭐 어떻게든 하면 합니다. 그죠? 하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인간관계 조금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행정실하고 많이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행정실하고 위아래운동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 그 강사협의회비 요거를 영재 강사쌤들하고만 협의를 하시지 마시고 행정실 요 분들 교장쌤 교감쌤 묶어서 이렇게 행정실 분들도 역시 협의회비를 이렇게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조금 관계가 좀 원만해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재교육 거점학교 운영의 실제라는 주제로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부족하였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